안녕하세요. 제어이론 오늘은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스템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모델링을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기계 시스템의 병진 운동, 그 다음에 기계 시스템의 회전 운동을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계 전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뉴턴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병진 운동에 적용하여서 이 병진 운동을 하는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델링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뉴턴 법칙을 잠깐 복습하면서 좌표계하고 자유물체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턴 법칙을 사용해서 병진 운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운동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구하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많이 모델링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것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이동로봇 속도 제어 시스템 모델링, 스텝 응답, 그 다음에 서스펜션 시스템 모델링, 즉 1자유도계 시스템하고 2자유도계 시스템에 대해서 실제로 모델링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과목에서 관심 있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제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떤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가지 공학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1cm를 어떤 움직인다든지 어떤 출력이 어떤 목표치의 90몇 %가 도달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숫자를 가지고 시스템의 거동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능을, 원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 먼저 당연하게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시스템을 기술하는 것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학적인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숫자를 가지고 정량화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정량화한다는 얘기는 수식적인, 수학적인 어떤 표현을 한다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은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다이나믹스가 없거나 다이나믹스를 무시하고 시스템 모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심이 다이나믹스가 아닌 거죠. 시스템에 어떤 뭔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 혹은 시스템의 내부적인 어떤 거동이 다이나믹스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결과가 나오면 그런 시스템은 어떤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사실 많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움직이게 하려면 뭔가 액션을 가해줘야 되는데 그 액션을 가한 후에 시스템이 보이는 거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적인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동적인 관계 혹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또한 많은 경우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디퍼런셜 이퀘이션,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겠고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겠죠. 이런 것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델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모델 이외에도 뭔가 그래프라든지 뭐 어떤 여러분들 그 X축, Y축의 어떤 그래프를 갖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표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시스템 모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관심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델을 얻을까요? 이 모델을 얻을 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 학자들이 만들었던 우리 자연계를 지배하는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발견해낸 방정식들이 있는데 그 자연계를 모사하는 어떤 원리로부터 우리는 수학적인 모델을 얻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이제 얘기가 될 것이 뉴턴 법칙인데, 뉴턴 법칙을 사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는 거죠. 속도, 가속도, 토크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스템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어떤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내부 거동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기회로 혹은 뭐 모터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어떤 뭐 자기력, 그 다음에 뭐 전류, 전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법칙을 가지고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선 주로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어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다 기술할 수 없을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출력을 보고 이런 입출력 관계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의 모델을 만드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시스템 식별 혹은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뭐 다른 방법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시스템이 동작하는 원리, 그런 물리적인 원리를 하나하나씩 적용해서 전체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에 어떤 입력을 가하고 그 시스템에 보이는 거동을 잘 기록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어떤 해석적인 모델을 얻는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쨌든 피직스를 사용해서 모델을 세우거나 누군가 모델을 한 거를 사용해서 이제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거고, 이 과목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피직스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표현하는 기법을 모델링을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델링 스코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모델링 스코프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제어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현상을 보이도록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현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겁니다. 자동차의 속도라든지 뭐 자동차의 스로틀 밸브라든지 혹은 어떤 모터 드라이버의 어떤 그 스위칭 신호라든지 혹은 전압이라든지 어떤 회로의 전류라든지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 있는 것들은 이 관심 있는 대상을 포함한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가지고 이걸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전진 방향 속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구성품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다 구해가지고, 즉 자동차가 전진하다가 좌우로 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한다든지, 뭐 오른쪽 뒤쪽 바퀴의 어떤 타이어 압이라든지, 그게 뭐 시간에 대해서 타이어 압력도 계속 변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진행 방향의 속도를 고려하는 모델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뭐 모델이 엄청나게 복잡할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복잡한 모델을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바라는 집진하는 속도에 대한 어떤 시스템 모델을 얻고 그거를 어떤 물리적인 감을 가지고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리가 굉장히 서로 어쨌든 연관이 있긴 하겠지만 연관이 적은 거를 배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직진 성분을 생각할 때 직진 속도에 관심이 있다면은 흔들리는 거는 정말로 관련이 있다면 포함시키겠지만 좀 어느 정도 이하로 서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장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현상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바라는 어떤 현상 혹은 관심 있는 현상을 표현할 때 가장 단순한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모델을 쓰지 말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델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완벽하게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그래서 미케니컬 시스템, 일렉트리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어떤 물리 법칙을 복습하고 그거 가지고 모델링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뉴턴 법칙 뉴턴 법칙은 미케니컬 시스템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구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F는 M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여기서 F와 A는 모두 벡터가 되겠습니다. F는 어떤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 시스템은 이 F라는 방향으로 어떤 가속도를 갖습니다. 속도가 바뀌는 거죠. 그 사이에 요 외력과 이 시스템이 보이는 가속도 사이에 관계를 지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비례상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와 A는 가속도가 벡터가 되겠고 F는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관심 있는 시스템에 가해지는 모든 힘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왼쪽에 그런 힘들의 벡터성을 다 구하고 외력이죠. 벡터성을 다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스템에 얻어지는 이 시스템의 운동인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게 F와 A가 벡터니까 얘는 우리가 벡터를 쉽게 표현하는 방법 뭐가 있죠? 좌표계를 결정하면 되겠죠? 좌표계를 결정하면은 이 벡터를 유클리디안 공간의 벡터들로 말 그대로 컴포넌트를 갖는 그런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문제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좌표계를 먼저 선정해야 합니다. 즉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가속도의 어떤 특정 성분이 증가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힘의 방향, 힘이 공간상에서 세 방향이 있을 텐데 그 세 방향을 표현하는 좌표계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뉴턴 법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가해지는 외력을 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 관심 있는 시스템과 그 주위의 인터랙션을 모두 없앱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 즉 어떤 벽이 어떤 물체를 밀고 있다. 그렇다면 벽을 없앱니다. 벽을 없앤 상황에서 이 물체가 벽이 있을 때와 동등한 상황을 유지하려면 벽이 이 물체를 어떤 힘을 가했을지를 생각해서 그 힘을 다 구하는 것이 바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물체만 남기고 주위에 있는 걸 다 없애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이 물체에 어떤 힘을 가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뭔가를 해보는 게 이해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어떤 이동 로봇이 있는데, 이런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 뭐 자동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여기에 복잡한 어떤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이동 로봇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동 로봇을 우리가 전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나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고자 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서는 제어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시스템의 모델을 먼저 세워보겠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터가 이 바퀴를 돌리겠죠. 이 바퀴를 돌리면 이 바퀴는 지면을 밀 겁니다. 뒤로 밀겠죠. 그러면 지면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이 로봇을 전방향으로 밀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이 물체가 앞으로 가게 되는 힘, 그 힘을 U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속도를, 위치가 변하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V라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 공기 저항이 이제 보통 생기는데, 공기 저항은 보통 속도의 제곱이 배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속도에 비례하는 형태로 어떤 공기 저항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럴 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이 로봇은 요 중간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델링 할 거냐? 그럼 너무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우리의 전진하는 어떤 속도만 관련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의 그냥 질량이 M인 어떤 박스로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이 박스가 어떤 회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평면상에서 그냥 움직이는 어떤 그냥 박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걸 우리가 질점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파티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이 시스템은 우리가 관심이 수평방향의 속도를 지배하는 운동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 시스템이 질량이 M인 시스템인데, 질량이 M인 박스라고 생각하겠죠. 수평방향, 마찰이 없는 어떤 수평면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떤 정해진 처음에 기준점을 잡아서 기준점으로부터 요만큼 이렇게 해볼까요? 기준점을 여기를 잡을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거리만큼을 우리가 위치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런 좌표계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이 물체의 속도는 x에 다시 되겠죠. 가속도는 x에 더블 다시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다 구해야 되겠습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인데, 사실 이 물체는 땅 위에 서 있으니까 이 지면을 없애면은 당연히 지면이 이 물체를 위로 올리는 힘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수평면으로 움직이는 어떤 다이나믹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작용하는 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평면에 작용하는 어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이 시스템에는 내가 U라는 어떤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U라는 힘이 가해져서 이 시스템이 X-라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프릭션은 Bx-이라는 마찰력이 작용을 하겠죠. 맞습니까? 이 두 개가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 시스템은
뉴턴의 법칙에 의하면 이 시스템은 이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게 되겠죠. 질량이 있으니까 가속도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뉴턴 법칙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써서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을 다 구한 것이고, 이게 뉴턴 법칙을 여기에 적용했을 때 외력의 합이 시스템의 가속도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뉴턴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운동방정식 mx의 더블닷은 오른쪽으로 힘은 u,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뀐 이 힘은 마이너스를 해줘야겠죠. 자, 우리가 v를 x-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mv 닷 더하기 bv는 u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먼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잡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뉴턴 법칙을 적용해서 이런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것을 좀 구해봤습니다.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건 원래 여러분들이 공학수학 시간에 배웠던 바대로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분의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입니다. 그거를 한 가지 좀 개념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입력을 이렇게 익스포넨셜 st라고, s는 복소수인데 입력을 이런 형태로 가하면은 출력을 이런 형태로, 요게 입력이군요. 입력을 이렇게 가했을 때 출력이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v0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면은 이걸 미분하면 v를 미분하는 거니까 mv0 s 익스포넨셜의 st 이렇게 되겠고, bv0 익스포넨셜의 st 그리고 u0 익스포넨셜의 st가 되겠죠. 이게 모든 시간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이 st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아래처럼 u0분의 v0는 s 더하기, 사실 어떻게 원래 구해야 될까요? 이거는 ms 더하기 b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m을 나눠주면 왼쪽처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얻은 트랜스퍼 펑션은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쉬운 방법은, 한 가지 쉬운 방법은 우리가 뒤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시 공부할 테지만,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요 미분 대신에 ddt 대신에 일단 s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요 u부터 v까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달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전달함수를 가지고 입력이 어떤 스텝 입력일 때 출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입력이 어떤 함수일 때 실제로 솔루션을 구해보자 이거죠. 매틀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매틀랩에서는 먼저 요 전달함수를 우리가 시스템 sys라고, 요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매틀랩 커맨드 윈도우에 이 tf에서 분자 분모를 넣어주면 이런 전달함수를 갖는 시스템을 하나를 매틀랩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텝이라고 하면 바로 스텝 리스판스를 얻어줍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매틀랩은 이렇게 인식을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기서 뉴메레이터는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디뉴머레이터는 뭐죠? 요게 s 더하기 b 나누기 m인데, s 더하기 b 나누기 m을 우리가 s에 대한 다항식의 최고차항, 1차항과 상수항을 이렇게 나열해서 요런 tf라는 매틀랩이 갖고 있는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어주면 요거를 매틀랩은 s 더하기 1000분의 50이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스텝이라고 하면 입력이 스텝, 유닛스텝이 뭐죠? 유닛스텝은 이렇게 생긴 거죠. 유닛스텝은 이렇게 0이었다가 시간이 0초면 그 이후로는 출력이 1인, 함수값이 1인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값인데 그 함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크기가 500이니까 사실 스텝 입력을 할 때는 원래 1이라는 걸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스템의 분자 부분에 500을 곱해가지고 처음부터 생각을 할 겁니다. 매틀랩으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틀랩으로 우리 뉴머레이터에 뭐를 넣어줬죠? 뉴머레이터에는 500 1 나누기 1000이었죠. 그 다음에 디뉴머레이터에는 1 50 나누기 1000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에다가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 건데 뉴머레이터 곱하기 500 그 다음에 디뉴머레이터 분모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매틀랩은 이런 전달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이럴 때 스텝 sy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텝 리스판스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틀랩은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프까지 이렇게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이게 매틀랩을 통해서 스텝 리스판스를 얻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뮬링크로 역시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소스의 소스에서 스텝을 찾고 전달함수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블럭에 분자 부모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연결을 해서 역시 시뮬링크 상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1차 함수를 1차 전달 함수를 갖는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스펜션 시스템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자유도계 운동인데요. 이자유도계 운동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서스펜션 시스템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이자유도계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바일 로봇이 수평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타이어가 지면에 의해서 타이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역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에 의해서 이런 서스펜션에 의해서 차체가 어떤 영향을 받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 타이어를 스프링처럼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도 좀 탄성이 있으니까 스프링처럼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면에서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이 타이어가 어떤 스프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스프링이 줄어들면 처음 길이보다 줄어들면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겠죠. 그러니까 또 이게 타이어가 스프링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는 역시 또 위쪽에 있는 매스하고 요런 서스펜션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 타이어하고 서스펜션이 어떤 스프링과 댐퍼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할 건데 먼저 여기에서는 중력에 대해서 평형점을 기준으로 아래 M1과 M2의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이게 좌표계를 잡은 거죠. 좌표계를 잡은 거고 각각 M1과 M2에 대해서 뉴턴 방정식을 자유물체도를 그린 후에 뉴턴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먼저 M1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M1의 경우는 어떻게 생겼죠? M1에는 아래쪽에 있었는데 아래쪽에 M1은 먼저 이 KW라는 스프링이 어떻게 M1에 힘을 가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M1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래쪽에 돌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R이 0보다 커서 어떤 기준값보다 커가지고 스프링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스프링은 이 M1을 위로 밀겠죠. 그렇죠? 그러면 KW 곱하기 R이라는 힘으로 KW 곱하기 R이라는 힘으로 요 R이라는 힘으로 위로 밀 겁니다. 얘를 X라고 하면, 자,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R이 가만히 있는데 스프링이 위로 R이 가만히 있는데 X가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스프링이 늘어났으니까 아래로 내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KWX.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하나를 정합시다. 방향을, 이게 KWX, 그러니까 X가 더 커지면은 이 M1이 위로 가게 되면 스프링이 아래로 잡아당기고, M1이 이 아래쪽에 변이가 올라가면 스프링의 길이가 줄어들어서 이 스프링을 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은 이 스프링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해가죠? 잘 생각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면서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위쪽에 있는 스프링을 생각을 해봅시다. 위쪽에 있는 스프링은 M1이 위로 올라가면 M2가 가만히 있다고 했을 때 M1이 위로 올라가서 X가 위로 올라가면 역시 이 스프링은 원래 길이보다 줄어드니까 아래로 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프링은 Y가 커지면 잡아당기고 X가 커지면 아래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가하는 힘을 우리가 Y 기준으로 보면 Y가 늘어날 때 위쪽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X가 늘어나면, 원래 기준에서 X가 늘어나면 아래로 밀어낼 겁니다. 그래서 Y-X라고 생각을 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댐퍼는 방금처럼 얻어지는 것이, 방금 이 스프링은 변위에 대해서 얻어졌는데, 요 댐핑하고 관련된 댐퍼는 이 시간에 대한 미분에 의해서 힘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쉽게 되겠습니다.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M1이 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는, 얻을 수 있는 가속도는 X 더블 다시겠죠. 자, 이게 M1에 대한 자유물체도입니다. M2에 대한 자유물체도는 어떻게 될까요? M2에 대해서는 이제 작용 반작용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합니다. 똑같이 하고 화살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아래로 내려가볼까요? 사실은 똑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M2에는 더 이상 작용하는 힘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M2를 아래쪽으로 Y격, Y 더블 닷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을 세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M1 X 더블 닷은 위쪽으로 향하는 힘, 그러니까 벡터 썸이니까 다 구해봅시다. KS Y-X 더하기 B의 Y 닷 마이너스 X 닷 더하기 KW Y-X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에서는 M2 Y 더블 닷, 여기서 이 Y가 위쪽으로 올라가야겠죠. 당연히 Y가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였으니까 제가 실수를 좀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봅시다. M2 Y 더블 닷인데 벡터니까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가 좌표계를 구할 때 기준점에서 위로 올라간 좌표를 Y라고 했으니까 그 두 번 미분은 역시 위로 올라가는 걸 겁니다. 그래서 벡터 썸을 하면 M2 Y 더블 닷을 계산하면은
실제로 뉴턴 법칙에 의해서 이 외력이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 외력은 다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위로 향하는 벡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을 남기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M1 X 더블 닷 그리고 뭐 왼쪽으로 다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KS 마이너스 KS Y 마이너스 X니까 X 마이너스 Y가 되겠고 B에 X 닷 마이너스 Y 닷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KW가 있죠. KW가 하나가 더 있겠네요. 더하기 KW X는 KW 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에 대해서는 M2Y의 더블 닷 더하기 KS Y 마이너스 X 더하기 B의 Y 닷 마이너스 X 닷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우리는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차 미분 방정식이 두 개가 생기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뒤쪽에서 제어기를 설계해 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해석을 할 때 이런 전달함수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를 구할 때 앞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뒤쪽에 다시 배우겠지만 우리 미분이 있으면 미분 대신에 s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퀘이션은 m1 xs의 제곱, 우리가 x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를 xs라고 하고 y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걸 y라고 해봅시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대문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bs xs 마이너스 bs ys 더하기 ks s x 마이너스 ks ys 더하기 kw x s는 kw r s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2 s의 제곱 y의 s 더하기 bs ys 마이너스 bs xs 더하기 ks ys 마이너스 ks xs 이렇게 얻어줄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s y s는 kw 0 r s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한번 모아볼까요? m1 s 제곱 더하기 bs 더하기 ks 더하기 kw가 바로 x 첫 번째 식에서 xs하고 관련된 항이 되겠습니다. ys하고 관련된 이걸 한번 모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그걸 가지고 rs분의 ys를 구하면 레퍼런스부터 출력까지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